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모닝 소피고요. 크립토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현재 시장 붉은기 감도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다 빨간색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7거래일간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동안 3%가량 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 테더, 바이낸스 코인 이렇게 시초 4위까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더리움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으로도 6%가량 하락하고 있고 카르다노나 도지코인, 리플 등 하락하고 있고요. 폴카닷이 그나마 한 2% 정도 오르고 있지만요. 뭐 분위기가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시장이 아직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FOMC 제롬 파월 의장의 발표가 있었는데 기자회견 이후로 힘을 좀 내지 못하고 비트코인 가격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2%가량 조정받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제일 많습니다. 칠리즈가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탄력을 받아서 좀 오르고 있고요. 다른 이더리움이나 리플, 도지코인 등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코인은 유의 종목 지정된 후에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다시 조정받고 있는 좀 변동성 큰 모습 연출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짚어볼게요. 일단 미국 주식시장이 2023년까지 연준이 2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로 발언한 것을 두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하락은 아니었고요. 한 1% 미만으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요. 연준이 한 1시간 반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FOMC 회의 후에 제롬 파월이 의장이죠. 직접 이 회의 내용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일단 중앙은행은 테이퍼링 논의를 이번에 드디어 했습니다. 이번에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기준금리도 그대로 두고 일단 채권 매입도 이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 하지만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 추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율은요 일시적인 걸로 봤습니다. 2022년 되면은 올해 연간 한 3%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2022년 되면 좀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에도 역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채권 매입을 좀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쪽에 더 주목을 한 것 같지만요. 재무부 채권 8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MBS 증권 4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은 일단은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경제 발전을 크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첫 번째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 내부에서도 이슈가 좀 있네요. 비트와이즈가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비트와이즈는 디지털 자산 관리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7천억 달러 규모의 기관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이네요. 시리즈 B 펀딩을 받은 건데요. 투자한 사람들을 보면 스탠리 드럼켄 밀러나 브리즈워터 CEO 같은 굵직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올해 이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어요. 창업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흑자 전환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기관 투자 자금 유치까지 했습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크립토 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리플과 SEC의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 나왔네요. 테더와 바이낸스 코인도 위험하다. 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했는데 탑5 디지털 자산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테더와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건데
리플이 그런 것처럼 SEC가 이 둘을 콕 집어서 또 소송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기사인데 이런 우려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요 호위 테스트라는 건데 이 호위 테스트를 해서 이 호위 테스트를 충족을 하면 이걸 투자 계약으로 보고 투자 계약으로 본다면 미국의 증권거래법에 지위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들은 최대한 투자 계약이 아니어야 하는데 요건이 4가지죠. 돈을 투자했는가? 그리고 그게 기업인가? 그리고 이익을 기대를 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4번인데요. 이 이익이 내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충족이 됐는가입니다. 자, 이 기준에 따라서 보면요. 테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호위 테스트의 범주 안에 드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이 테더 같은 경우도 모회사인 비트피닉스가 뉴욕 법원이랑 소송도 오가고 그 와중에서 한 1850만 달러 정도의 돈도 냈죠. 내면서 일단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거의 10점 만점에 9점 정도의 위험을 줬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돈은 투자한 거 맞고요. 그리고 ICO, 2017년 ICO를 통해서 이 바이낸스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이게 정확히 SEC 의장, 전직 의장이나 지금 의장이 투자 계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그런 어떤 사업 영역이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다. 뭐 바이백을 하거나 뭐 소각을 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바이낸스 코인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SEC와의 소송 가능성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잭 도시가 비트코인 애호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잭 도시도 항상 트위터를 통해서 이 디지털 자산을 좀 서포트하는 움직임이 보여왔는데요. 이런 이야기 올렸네요. 최근에 프로젝트 마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마노는요. 에티오피아에서 비트코인을 좀 법정 통화하는 그런 로비 집단인데 여기에 지지 의사를 밝힌 거죠. 이 프로젝트 마노라는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계정이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한 팔로우가 1555명 정도 되잖아요. 이게 잭도시가 올리기 전에는 500명대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서포트를 해줬다. 공유를 해줬다. 리트윗이라고 하죠. 트위터에서는 리트윗을 해줬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이 비르, 거기 공식 통화가 비르잖아요. 비르처럼 비트코인을 좀 비르와 연결시키거나 법정 통화하는 움직임에 나서야 된다.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요. 굉장히 이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나라인데요. 물론 경제는 가장 빨리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장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지만 또 가장 가난한 나라기도 한데 2018년으로 돌아가 봤을 때는 뭐 카르다노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정부가요. 뭐 블록체인 기술을 그 농업 테크에 적용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했었고 4월에는 카르다노와 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조직과 함께 3,500개 학교에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기 때문에요. 자, 엘살바도르 나왔고요. 그 다음 탄자니아 이야기 나왔죠. 다음은 또 에티오피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주요 일정까지 살펴보고 올게요. 네, 목요일 아침 뉴스 여기서 전해드리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제 방송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